그냥 있지. 다리에다가 네. 현존량이 되게 형편없네. 막 꼬랑치로 템치 알아서 오른쪽. 네. 막 돌아다닌다. 그렇죠. 예. 그거는 뭐예요? 납작 하루살이. 하루살이죠. 네, 하루살이 종류들은. 네. 납작 하루살이. 요 친구가 여기에 키포인트. 아, 네. 그게 뭐죠? 요거는 뿔 하루살이. 뿔 하루살이. 네. 뿔 하루살이, 납작 하루살이가 좀 많네. 네, 그렇죠. 이거는요? 걔는 알통 하루살이. 알통 하루살이. 네. 아이고. 일단 뭐 나도 뭐 정신없네. 알통 하루살이, 뿔 하루살이가 어떤 거였죠? 요 녀석이 요 친구가 뿔 하루살이. 이거 뿔. 아, 얘들이 워낙 작구나. 네네. 작지. 나머지 이렇게 꼬부라지 있는 것들은 줄날도래. 줄날들에. 네. 요렇게 지금 요 껍데기 요거는 안에 보면 뭐 꼬불꼬불한 거 있죠. 요거 다 깔따구의 집들. 깔따구류. 네. 깔따구류가 오염지 표종이에요? 아,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요. 네. 이제 어떤 종류의 깔따구가 나타나에 따라서 지표에 대한 특성이 달라지죠. 대충 지금 제일 알면 많은 건 어떤 거예요? 납작 하루. 제일 많은 건 납작 하루살이. 납작 하루살이. 네. 또 많네요. 진짜. 봄처녀 하루살이도 있고, 네, 봄처녀 하루살이. 이 하천의 지금 하상의 상태, 모래와 자갈의 비율이라든가 탁수의 정도 이런 것하고 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. 또 수소곤충이나 저소생물이 밀도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. 네. 보통 하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론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특성들이 굉장히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천을 뭐 다이나믹하다,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저희가 하천의 그 역동성을 관찰을 할 때도 이 저서생물 역시 또는 이제 이 물에 사는 수소곤충들 역시 하천의 상류나 또는 중류나 하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물고기보다도 더 다양한 서식처의 선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속에 어떤 친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이제 지표로 삼는 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좀 있죠. 오늘 여기서 지금 확인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 종들은 납작 하루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유속이 빠른 데에서 그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. 그 이외에 조금 아쉬운 거는 하류살이 중에서 청정 지역이면서, 여기서 말하는 청정 지역이라는 거는 정말 물의 여러 가지의 영향력이 좀 낮다라든지 또는 물의 온도, 수온이 낮다라든지 또는 먹을거리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한 이런 것에 나타나는 종들은 알통 하루살이나 뿔 하루살이 종류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납작 하루살이 종들에 비해서 현저히 좀 작은 것 같아요. 이 특성들은 원래 이 알통 하루살이나 뿔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모래 하천보다는 자갈이나 또는 암석이나 이렇게 유속이 빨리 발생을 하면서 그 표면 위에 발달을 한 부착조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을 이제 긁어먹는 애들인데, 이 친구들이 이제 모래가 지나가게 되면서 돌에 붙어 있었던 부착조류를 오히려 이렇게 깎여 내려가게 만드니까 먹을거리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고 또는 서식처에 대한 내용들도 좀 불안정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확인된 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간 계곡이나 상류에서 나오는 이 저서생물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근데 반면에 생태계의 건강성으로 아마 좀 따진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
매우 좋음에서 좋음 정도 등급, 즉 A에서 B 등급 그 사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 측면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변의 유역이 뭐 농경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생성되는 그런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또 반영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. 특히나 이 강원도의 산간 쪽에는 이제 고랭지 그 밭과 같은 그 작은 모래를 만들어내서 유입시키는 그런 하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지금과 같은 여기 하천 같은 경우에도 주변 유역에서 특히나 농경지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그 작은 유기물과 모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일부 생물종들은 건강한 지표를 띠긴 하지만 또 대부분의 생물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드는, 결국은 기존의 맑은 하천에 있을 때보다도 등급은 높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풍부성은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는,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먹이 자원으로, 물고기의 먹이 자원으로 될 수 있는 수소곤충류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 안정성이 저하되어 있다. 결국에는 물고기의 전반적인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지금 보면 네네. 지금 그 강도래류나 강도래가 확인이 안 돼요. 없잖아요. 네네. 그게 심각하지 않나요? 아, 그게 되게 민감하죠, 사실. 말씀 주신 것처럼,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산악형 그 하천에서는 하루살이, 그 다음에 강도래, 날도래, 이 세 개의 분류군을 일명 EPT 분류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EPT라고 부르는 하루살이, 날도래, 강도래가 전체 생물량에 비해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건강하고 중요성을 띠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말씀을 좀 주신 것처럼 강도래류 같은 경우에는 수질의 오염의 전반적인 특성에 굉장히 민감한 생물종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물의 양도 많아야 되고, 물에 폭기되는 산소도 굉장히 풍부해야 되고, 물의 온도도 굉장히 낮아야 되고, 물의 유기물도 좀 적어야 되고,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강도래가 그 굉장히 깨끗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강도래가 먹이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주로 하루살이나 날도래류입니다. 그 하루살이 날도래를 건강하게 잘 물속에서 인지를 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강도래도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죠. 근데 오늘 아쉬웠던 거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기에 보여지는 생물의 분류군들은 하루살이 날도래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강도래 그룹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미선 계곡이 과거에 한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아름다운 맞습니다. 청정 계곡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네네. 지금도 그런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십니까? 저도 사실은 그 미산계곡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인제의 내린천과 더불어서 국내에 몇 안 되는 청정계곡,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원류계곡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. 그러니까 워낙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보존에 대한 특성이 결국에는 한강의 보존에 대한 거를 가늠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. 그런데 지금 그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학원생 때인 90년대 초에 다녔을 때 내용하고 지금하고는 현저히 생물의 서식지가 변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 분들은 뭐 농사 때문에 물이 약간 뭐 더러워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긴 하지만은 문제는 농사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사라고 얘기하는 원래 이 하천에 없어야 할 그 물리적 구성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특성 때문에 결국에 물속의 생태계에 대한 내용들도 과거는 완벽히 달라져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미산계곡은 현재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직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